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오늘 지금 일요일 7시네요. 자, 오늘은 전에 제가 좀 말씀을 해드렸을 거예요. 이 영상 찍고 이때 제가 리바운딩 해봐야 큰 의미 없다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자, 이 기업이 지금 인적 분할하고 있죠. 근데 이 인적 분할에 대한 진실을 아세요? 아세요? 30일이면 거래 정지되죠. 자, 제가 이 세세한 부분에 대한 9월 16일 날 재상장한다 하는데 함수를 말씀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과거의 사례들을 봐야 됐다는 겁니다. 자, STX가 뭐 하는 기업인가요? 자, 상사 기업이죠. 상사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에요? 무역하는 기업이죠. 수입, 수출. 그쵸? 과거에 XX 엔진 있고 그다음 뭐 있죠? 페노션이 있었죠. 페노션은 어디로 매각됐죠? 하림으로 매각됐죠. 그쵸? 그리고 상폐된 2010년도에 STX 그룹주가 하나 있죠. 자, 결론은 이 기업은 과거에 어떠한 기업이었습니까? 전설적인 기업이었어요. 다만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해운 산업이 몰락되면서 그쵸? 부채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졌던 기업이었죠. 자, 근데 지금 대표로 와 계신 분이 이분 이력이 약간은 퀘스천입니다. 아시죠? 자, 이 기업이 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니켈,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죠? 예, 리튬. 요 부분을 생산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뭘 따라고 있는 걸까요? 금양. 왜? 4,000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 시작하겠다고 합니까? 지금이죠. 인적 분할을 동원하면서. 그쵸? 자, 여기서 함수가 나오는데 얘가 누굴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똑같은 기업이 하나 있을 거예요. 포스코, 인터. 자, 뭔가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포스코 인터가 인적 분할했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날아갔죠. 그룹주들이 날아갔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이게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예? 대우인터. 대우인터내셔널. 종합 상사 기업이죠. 자, 얘가 뭘로 씌웠다? 2차 전지. 뭘로? 테슬라의 30분의 1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리비안이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 예? 2차 전지 소재를 납품한 적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납품이 아니고 수출한 적이 있다. 이해됐어요? 지금 포스코 인터가 대우 인터였고 망했던 대우죠. 근데 바뀌면서 공공자본이 포스코가 인수하고 인적 분할하면서 플러스 알파적으로 포스코 기업 그리고 뭐 리튬 플러스 리비안 2차 전지 똑같지 않나요? 자, 얘는 몸뚱아리가 큽니다. 나름 뭐 8조 정도 되죠. 자, 이걸 보고 이 STX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야, 요거 작전 잘하는 애 하나 데려와 봐라. 네,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했다 했죠. 알아봤습니다. 잘해봐라.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한 겁니다. 그쵸? 주가를 띄우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대주주가 누구죠? STX가? 맞습니다. 머큐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지분의 50%를 들고 있었던 애인데 최근에 지분을 매각했죠. 매각했죠. 많이 매각하진 않았어요. 왜? 다만 가격대가 의심스럽죠. 34,000원. 그쵸? 분할되기 전에 일정 부분을 하고 얘네들의 시나리오는 딱 하나입니다. STX 거래 정지 이전 그리고 정지 후 이 사업 부분 중에서 상사 사업부, 종합 물류 사업부 플러스 그 다음에 뭐죠? 예, 운송 사업부 이걸 떼내는 거죠. 근데 이게 알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얘 둘을 가지고 지금 50%에서 40%대로 지분을 줄인 머큐리.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분을 좀 더 줄일 거예요. 거래정지 이전에. 예. 근데 어떻게 할까요? 이 50% 가까운 지분을 시장에서 매각을 하면 될까요? 블록대를 할 상대도 없는데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플러스 거래가 제일 많이 터지는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물론 어떤 급등이 나왔을 때, 호재가 나왔을 때. 근데 뭘 때 가장 크죠? 신규 상장.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날 거래량 미친 듯이 터집니다. 아시죠?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오르죠. 근데 가치를 따졌을 때 STX 한 주 들고 있는 애한테 0.2 몇 주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단순한 논리가 통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안 좋은 소리 하지만 해법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 대주주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지분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0.2주 쭉 막교환을 한다는 뜻인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 오르고 하나 빠진다, 이 법칙이죠. 근데 이 폭이 보통은 정상적인 거는 이만큼까지 가서 2배, 3배씩 오르고 하나는 빠지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안 나와요, 이번엔. 제가 이 가격을 계산해보고 관련 애널리스트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CFO를 통해서도 계산을 해봤고, 여러분들한테 자료는 보내드릴게요. 자, STX 거래 정지, 그쵸? 아시죠? 이후 시나리오, 그리고 가격 계산 방법.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분명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상승률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주식을 최근에 샀거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을 무시하듯이 대주주는 고점에 매도를 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 가격이 분할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매수하신 분들은 역시나 반드시 해야 되고, 과거에 4,000원짜리를 땡겼던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과연 보유를 하면서 원하는 수익률인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됐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맡길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STX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걸 보내드릴 텐데, 과거에 인적 분할했던 회사를 제가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어떠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어떤 재료를 넣어서 인적 분할을 했을 때 주가가 됐는지, 그 부분도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8월 30일이죠. 이 전까지는 반드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항상 인적 분할이 여러분들에게 수익률을 줬던 건 아니었다. 그쵸?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작전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거래소, 코스피라서 사실 이걸 중대형주라고 하지 않고 소형주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가격이 26,000원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1,000원짜리 종목도 주식수가 많게 되면 시가총액이 큰 거고요. 이런 것도 적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포스코 인터를 따라가기 위해서 언제 리튬 사업, 니켈 사업 하죠. 근데 궁금증은 마다가스카르에 얘네들이 지분을 보유한 것도 1%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채굴되는 양을 얘네들이 이렇게 뉴스로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인도에 있는 기업이 있어요. 상사 쪽으로도 유명한 코인도 회사라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그런 매장량 정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결국은 여기에 다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과연 니켈, 도전제예요. 도전제. 도전제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게 니켈 2차전지 핵심 부품이고, 그리고 성능을 높이는 거고, 양극재의 핵심 부품이 바로 광물 중에 리튬이죠. 지금 리튬이 시장에서 핫한 거를 이 오는 알고 있어요. 주가를 폭등시켜라, 또는 단기적으로 탈출구를 만들어라, 이 지시를 받고 바로 니켈, 리튬, 요거는 부족하죠. 왜? 시장이 만일에 금양이든 에코프로든 하방으로 열리게 되면 포스코 인터든 얘네들도 빠질 걸 아니까 거래를 정지시켜 버리면서 가두면서 나중에 팔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가장 좋은 방법은 신규 상장이라는 비슷한 기법을 동원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잡았든 주식하시는 목적은 STX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반드시 받아가셔야 요거 가져가신 다음에 본인의 수익률이 여기서 잡은 거면 만약 평단가가 뭐 18,000원이다 하면 수익이겠죠. 다만 이게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반드시 비교 설명을 해보세요. 아시죠? 자, 여러분들 일단은 대형주들도 금양이라는 종목도 굳이 따지면 처음 시작은 2천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5조, 3조, 다시 2조, 그리고 나서 10조, 지금 6조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8천억. 작전을 못할까요? 할 수 있죠. 못한다라는 생각의 기준을 가격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주식 수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자꾸 빠져들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하필이면 이 민감한 시기에 금양과 그리고 포스코인터 고봉을 보면서 이 사업을 추진시키고 인적 분할이라는 시장의 태반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 의심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반드시 제가 목이 쉽니다. 안 그래도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금융기관에서 시장에서 이런 포트폴리오 뭐 반도체 2차전지 이런 부분 왜냐면 지금 최근 제롬 파월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뭐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중국의 헝다그로 파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민감하잖아요. 국채까지도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저희 연구원들 이제 애널리스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모여서 지금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그 기계적으로 딱딱 이렇게 전 실적을 가지고 미래의 주가를 판단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드에서 오랫동안 그래도 1,000억 이상을 운영해봤던 경험으로 이제 민감한 센치라고 하죠. 시장은 항상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종목도 이성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나요? 아니죠. 실적을 동반한 게 아니고 펄을 씌운 거죠. 펄, 진주, 재료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연구자를 만들어라 조금 이제 뭐 길게는 설명을 해드릴 수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셔서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보세요. 이 기업의 오너가 그동안 있었던 20년 동안에 어디 있었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었고 다 정리해놨습니다. 다만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다. 다시 말씀드리고 자 중요한 건 4,000원짜리 종목이 36,000원까지 가는데 시간은 정확히 몇 개월?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한번 이런 표현을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뭐 하여튼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도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문자 주시고요. 만약 기타 대형주를 들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종목을 투자하지 마시고 업종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특히나 어떤 종목을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사업을 추가했던 기업들의 말로는 좋지 않았다. 제가 필드에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은 거래를 안 합니다. 이유는 시장에서는 충분히 개화기다라고 했을 땐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웰바이오텍이 집바브웨에서 리튬을 들여온다. 이런 거 있죠.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포스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도 몇십 조를 쓰면서도 광산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단순히 350억 가서 뭐 1조짜리를 얻어왔다. 또 뭘 한다. 이게 쉬운 과정이었을까요? 아니죠. 표면적으로 우리는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진정성이란 걸 봐야 되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본업. 자, 옆에서 고깃집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뭘 하겠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옷가게를 한다고 합니다. 자, 경험상으로 과연 퀄리티 있는 거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됐다고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양장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일에 앙드레김 사무실에 이 옷을 직접 만들고 있다. 아, 이것도 표현이 좀 잘못되네요. 여튼 오늘은 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예를 들어 본업이 이게 아닌데 다른 사업을 갑작스럽게 붙였다. 자, 여기까진 인정. 좋아. 축제는 한번 즐겨보자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하는 거. 근데 인적 분할을 하면서 거래를 당연히 정지시켜야 되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셔야죠. 그리고 왜 대주주는 지분을 줄였을까? 차츰. 이해되셨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든 적든
대주주한테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쵸? 그리고 이런 종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리튬 사업을 바로 한다고 해서 테라사이언스, 물론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자, 리튬 사업 할게요 라고 해놓고 띄워놓고 대주주 매각. 자, 무슨 뜻일까? 그리고 돈을 받아가라 싸게 안 받아가 대주주가. 무슨 뜻일까? 의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업이 인적 분할 후, 정지 후 여러분들은 16일 동안의 해피한 시간을 보내겠죠. 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제로 상장되는 날 여러분들이 해피하게 웃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위협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받아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최근 들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을 때 STX 관계자가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다만 저는 중립을 지킵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 제 팬들은 반드시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자, 썩 매력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해피한 내용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제가 목이 좀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 팬들도 힘내라 라고 한번 해주시게 되면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말이 꼬이죠? 오늘도 새벽 2시까지는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각 금융기관에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야 돼요. 사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어떠한 사업 부분을 무리하게 추가되는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환달러. 자, 우리가 이제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게 뭐예요? 미국에서는 금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3.5%.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가겠죠. 금리를 더 주는.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 섹터별로 움직이고 있죠. 체질적으로. 어떤 이벤트에 초전도체 움직이고 작은 10조짜리 그룹 이런 테마만 움직이지, 2차전지 반도체 힘겨루기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거래가 정지돼서 어떤 신용 경색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정리했던 것보다 플러스 알파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반드시 받아가서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010-6227-8706으로 STX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 반드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만일에 저하고의 연을 좀 맺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부분 없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일단 공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 자, 오염수 방류의 반일 감정 거세진 중국이라고 하면 이런 시장의 컨센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목만 봐서 문제예요. 왜? 리튬이면 리튬 하나만 봐요. 그쪽의 업종과 업황을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다음 달 인버스 펀드가 나오죠.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네, 국내에서. 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소아올린공, 쉬는 날 있다. LS 전선 아시아, 이런 단기 반등 온다. 포스코 DX는 포스코, 코스피로 이전하죠. 이전하면서 제가 미리 전날 올려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셀트리온처럼 코스닥에서 가게 되면 공매도, 이렇게 짓눌렀던 공매도를 사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폭등이 나오죠. 자, 이렇게 이 영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에 빠지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시장에 널린 게 종목이고, 그리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필요 없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순응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좀 진부해요. 리튬이나 이런 것들이 신성, 델타테크, 테라사이언스, 그렇죠? 때로는 테라사이언스 같은 게 이거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건데, 자, 피해가고 담보대출 맞고 회계부정, 그러나 상장 폐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럼 한번 해야죠. 네. 그리고 포스코 DX 8억 5천 수익을 내셨네요. 38,650원.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한 방을 노리지 마십시오. 리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아는 애널리스트를 통해서는 약간은 러프하게 가야 되는 게 맞다. 자, 비만약, 펩트론 바로, 그쵸? 쭉 올려드릴 테니까 속도를 줄여서 한번 봐보세요. 프리고진, 살해당했다, 뉴요커 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면세점,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카지노. 이렇게 6년 6개월 만에 관광객 중국 왔다. 그리고 어제 또 오염수 방수했다고 해서
중국인들이 일본 여행 취소했잖아요. 그럼 국내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바로 제주로 크루즈선 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가야죠. 롯데관광개발. 국내 최대 카지노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빨리빨리 시장 업종에 손을 맞춰야 돼요. 왜? 이렇게 눌려있던 애들도 이렇게 갈 수 있죠. 왜? 지금은 실적이 안 좋지만 뉴요커가 6년 만에 왔다. 배 타고 온다. 크루즈선 온다. 6년 만에. 그러면 비행기 타고 오는 게 많아요. 크루즈선이 많아요. 크루즈선 많죠. 그리고 국내에 와서 화장품이든 뭐든 사가게 되면 여기는 많이 못 실잖아요. 여기 많이 실 수 있죠. 자, 그런 겁니다. 판때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2차 전지, 초전도체 할 땐 하는 겁니다. 뭐든. 자, 이렇게 폴라로 오피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자산운용사 있을 때 7년 동안 펀드 매니저라고 했죠. 20년 동안 할 때. 뭐 많게는 제가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700% 넘는 수익률도 냈고 이유는 뭐지? 코로나 때도 저는 수익률을 냈습니다. 왜?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질병이 오게 되면 시장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쵸?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코로나 때는 치료, 백신, 마스크 실제로 이게 국책 과제였죠. 놀아야죠. 테마인가요? 그때 당시엔 현실이죠. 자,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고 리튬이 좋았을 때는 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경계심을 가져라. 그리고 한번 이 가격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자, 이렇게 제가 시장과 업종과 종목을 많이 다룬다기보다는 만일에 STX 문자 주신 분은 이쪽으로 해서 STX를 좀 다룰게요. 30일까지는. 자, 왜? 여러분들이 의지라는 겁니다. 제가 해라 말아라. 아무리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다는 겁니다. 슈비스. 자, 이게 뭐 초전도체 나와서 맥신. 자, 이것도 하나의 테마. 시장이 원하는 겁니다. 색깔 자체가. 시장을 위로 볼 수 없다. 이거 6개월짜리인데요. 계속 제가 6개월, 이제 펀드 매니저하고 이제 연구소 차린 지 6개월 됐죠. 이렇게. 이렇게. 끝나면 뭐 이렇게 되고 시장이 이렇게 끝났다. 뭐 엔비디아 하면 한미반도체다. 특징적인 부분, 뭐 비만약, 휴비스, 나인테크. 개별주도 할 땐 해야 돼요. 왜? 대형주에 힘이 쏠릴 수 없는 때는 해야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죠. 난 몰라. 무조건 삼성전자 대형주.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안 좋은 경우를 만들었었던 적이 있었던 분들이 그러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목을 보면서 거래를 하진 않았나. 업종을 보면서 업황을 보면서 거래를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 하면 AI 칩. 딱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르면 무조건 반도체 아무거나 샀나요? 아니면 낸드 플래시, 시각, 비메모리, 후공정, 그다음 팹립스, 파운드리 여기서 나눠서 찔러 넣었나요? 주가는 지금 반도체가 다 가고 있지 않는다. 그죠? AI 반도체만 가고 있죠. 2차 전지도 다 가고 있나요? 아니죠. 양극재, 음극재, 리튬, 리튬도 또 나누지. 수산 리튬, 탄산 리튬 다 나누잖아요. 황화 리튬. 이걸 모르. 바이오. 바이오 가면 다 가나요? 셀트리오, 삼바, 그다음 뭐 한미약품, 그다음에 항암제, 면역, 일반, 그다음에 표적 항암제 다 나뉘잖아요. 의료기기, 의료기기도 포함되지. 임플란트, 이 섹터 안에서 찔러 넣어야 되는데 그냥 종목을 봐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시장이라는 법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시장의 의견을 좀 순응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STX도 지금 계속 기사 찾으면서 이렇다 저렇다 좋은 것만 찾고 있죠. 근데 선수들은요, 안 좋은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합니다. 왜? 왜? 좋은 건 내가 파악을 했고, 안 좋은 이슈까지 했을 때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주식이라는 게 반드시 딴다라는 수익을 얻는다는 개념으로 간다면 안 돼요. 왜? 주식이 다른 상품보다 매력적인 건 뭐죠? 수익률이 바로 바뀔 수 있으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리스크가 있죠. 이 리스크를 줄여야만 주식 투자가 성공적인 것이지. 그러면 예금을 해야지. 이해되셨나요? 왜 오르는 건 되는데 빠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자, 그럼 STX는 급등주다 아니다? 아니라고 하면 또 끝나요. 예, 급등주입니다. 왜? 이런 사업 중의 변동, 추가, 인적 분할 이슈 때문에 올랐다. 그럼 당연히 2배 이상 오른 거 아닙니까? 단기간에. 그렇죠? 여기에 이 가격 정지 이슈까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를 하십시오. 알죠? 어차피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팔 거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목이 막히네. 힘내라 한번 해주세요. 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향후에는 시장의 색깔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절대 같이 투자는 괜찮습니다만 플러스 알파적으로 같이, 아시죠? 투게러 같이 하게 되면 더 좋다. 세력과 아니고 시장과, 아시죠? 자, 이렇게 이제까지 수익을 내신 적이 없던 분들도 이렇게, 이분은 그래도 금액을 크게 하셨는데 지금 20억 정도 수익 났습니다. 계속 잘하셨어요. 자, 신성델타테크 뭐 이런 것들도 기단이다, 기단이다. 추후전도체 변동성을 이용해야죠. 여기서 다뤘죠. 포스코 DX부터 2차 한지 해야 될 날은 해야 된다. 다만 힘겨루기 시장이에요. 위로 보는 시장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 이렇게 다. 요 자료들도 6개월치인데 보내드릴게요. 공부 자료는 충분히 되실 겁니다.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뭐 STX 보내주시고 그리고 텔레그램방 링크는 보내드릴게요. 네, 참여하실 분들은 시장에 나와 있는 아마도 한 2, 30분은 정보가 더 빠를 겁니다. 네, 매니저 출신들 그리고 현직에 있는 매니저들과 이런 정보들 나왔을 때 바로바로 제가 여기 올려드리는 거니까 탐방을 갈 땐 제가 미리 탐방을 간다라고 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아시죠? 자, 근데 텔레그램 방은 지인분한테 좀 부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통신사에서 이 자료와 텔레 요 두 개 링크를 같이 보내드리면 통신사에 스팸 문자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너무 이런 무분별한 게 많아서 안 된대요. 그래서 지인분, 주식하신 분이거나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한테 제 전화번호로 텔레라고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링크를 보내도록 할게요. 아시죠? 이제 7시 23분이네요. 일단 뭐 시장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왜? 종목은 하수들이 하는 거고요. 업종은 중수들이 하는 거고요. 시장까지 보는 거는 고수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항상 실패하지 않았던 건 아래에서 위가 아닌 위에서 아래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먼 곳을 볼 때 높이 올라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보게 되면 위에만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아시죠? 일단 체질도 저랑 같이 있다 보면 많이 바뀔 거고, 제가 사실 이 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바쁘고요. 그래도 최근 6개월 동안 많은 공익적인 부분이 발생돼서 저희가 문자 보내는 건 다 후원받고 있습니다. 예, 이 통신사에서 후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연구소도 사실 이번에 증축을 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목을 맞추고 하는 게 아닌 변동성을 주는 종목은 변동성 거래, 그리고 가치주를 할 때도 업종이 과연 돌아서고 있는가, 어떤 특정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능력. 왜? 어떤 이는 10년을 들고 가면서 10% 오를 수 있지만 어떤 이는 6개월을 들고 가면서 60% 오를 수 있는 것도 그게 바로 시장의 색깔이고 의견이고 이렇다는 겁니다. 왜? 2011년도에 스마트폰이 성장기였죠. 지금은 성숙기죠. 2년마다 안 바꾸잖아요. 진화가 없잖아요. 이걸 갖다가 지금 끄집어내서 폭발시킨다?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인식을 해야죠. 아시죠? 자, 한번 해보시자고요.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볼게요. 감사합니다.